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들의 리더죠, 리크 라임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뭐 주인공인 만큼 다룰 이야기도 많고 또 준비할 이야기도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시즌1에서 시즌3까지의 리크 라임즈의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My wife and son, they're alive. I wanted you to know that. 자, 일단은요 리크 라임즈도 처음부터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좀비 아포칼립스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시즌1 1화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리크 라임즈가 이렇게 길가를 배회하던 중에 인형을 들고 있는 좀비 꼬마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릭은 대처를 바로 못하죠. 막바지 상황이 돼서야 이렇게 헤드샷을 날려서 상황을 종료합니다. 이 장면이 시즌1에서의 릭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혼수 상태에 있었던 길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맞을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었죠. 이랬던 릭에게 모건이라는 귀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모건이라는 인물은 릭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힘을 줬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 만났던 사람이 모건같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건 같은 경우는 릭에게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좀비를 상대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One thing I do know, don't you get bit. I saw your bandage and that's what we were afraid of. 사실은 뭐 모건의 이런 속성 강의가 아니었다면 릭은 일찍이 저 세상으로 떠났을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릭은 좀비 아포칼립스에 점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중요했던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캠프에서 사슴을 먹고 있던 좀비를 물리치던 장면이죠. 그루번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좀비를 패지만 사실은 좀비는 죽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이때 데릴이 갑자기 나타나서 좀비의 머리를 화살로 쏘아버립니다. Come on, people, what the hell? 데릴은 좀비가 이렇게 머리를 쏴야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릭도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좀비는 머리를 쏴야 죽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점점 터득하기 시작하죠. 자, 이런 식으로 릭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좀비를 죽이는 방법도 몰랐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친구 셰인과 함께 거의 뭐 리더의 위치에 있긴 했지만 사실은 그룹을 이끌 입장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 가족만을 챙기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시즌1에서는 좀비 아포칼립스에 적응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인생의 동반자인 데릴, 그리고 캐롤, 지금은 죽었지만 글렌까지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생존에 있어서 좀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ou're staying. This isn't a democracy anymore. 자, 이런 식으로 시즌1에서 생존법을 익혔다면 시즌2부터는 릭이 직접적으로 그룹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릭 같은 경우는 보안관 출신이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이 굉장히 투철했어요. 그래서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내려야 될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친구 셰인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죠. 우리가 이 시즌2의 한 에피소드를 보죠. 릭 그룹은 우여곡절 끝에 이 헛간에 있는 좀비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허셀은 멘붕하게 되고 셰인은 옆에서 완전히 날뛰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 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Rick, you just as delusional as that guy. You handled it, huh? 뭐 이런 식으로 셰인은 뼈있는 충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릭은 굉장히 혼란과 혼동에 빠지게 되죠. 과연 옳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서 친구 셰인을 살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근데 셰인이 죽고 나서 릭이 180도로 변합니다. 왜냐?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친구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룹을 이끄는 데 있는 중압감, 세 번째로는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결국은 틀렸을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충격, 뭐 그런 것이 있겠죠. 결국 시즌2 마지막에서 릭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지금 나가라. 근데 여기 남게 된다면은 더 이상의 민주주의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폭탄 선언을 하죠. 결국은 뭐 릭도 아는 거예요. 벌어진 비극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친구 셰인이 했던 행동이 거의 다 맞는구나. 그러면서 그룹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되는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즌2에서 릭은 친구 셰인을 통해서 그룹을 이끄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사실은 시즌2에서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이런 시즌2가 없었다면은 릭의 성장도 굉장히 더뎌졌겠죠. 그래서 뭐 작품으로 보나 그리고 릭이라는 캐릭터 자체로 보나 여러모로 모두에게 중요했던 시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How you live, how you die, it isn't up to me. I'm not your governor. 자, 이제 시즌1에서 생존법을 배웠고 그리고 시즌2에서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배웠다면 시즌3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야겠죠. 시즌3에서는 릭 그룹이 이 교도소라는 굉장히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탄한 일정이 예상이 됐는데 인생이란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사실 시즌3 같은 경우는 릭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안티를 끌어모았던 시즌입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로리의 죽음이죠. 시즌3에서 로리는 주디스를 출산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과 릭 둘 다 이렇게 멘붕하게 되죠. 릭 같은 경우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좀비 사냥을 마구마구 합니다. 뭐 글렌이 와서 말리지만 오히려 글렌을 붙잡고 화를 내기도 하죠. 오죽하면은 아들 칼이 이렇게 와서 이런 말을 하죠. You should stop. Stop what? Being the leader. 너무 힘들면 하지 마라. 뭐 대리에게 넘겨줘도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정도로 릭의 충격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릭을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인물이 적군 거버너입니다. 시즌3 같은 경우는 릭과 거버너의 대결을 주로 다뤘었죠. 우리가 한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볼게요. 시즌3에서 납치당한 매기와 글렌을 구하기 위해서 릭 그룹은 우드버리에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드버리가 약간의 피해를 입게 되고 거버너는 복수를 하겠다고 온갖 총알을 들고 교도소로 오죠. 근데 이때가 릭이 아직까지도 로리의 환상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알 쏘나기가 쏟아지니까 릭도 이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죠. 뭐 이런 거겠죠. 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가 죽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릭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즌2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죠. 시즌2에서는 민주주의는 없다 라고 말했다면은 시즌3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We choose to go. We choose to stay. We stick together. 모두의 생존은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공표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이때까지 리더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는 좀 다시 일어서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뭐 릭의 연설이기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 거버너와 협상을 할 때는 역시 우리 리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좀 갈등을 많이 겪으면서 멘붕하고 또 스스로도 혼란을 많이 겪었던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뭐 주인공인 만큼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빠진 에피소드들도 많고 또 내용들도 많은데 또 감안해 주시고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파트 2도 더 착실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파였습니다. 안녕!